네, 시장에 대한 고민부터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은 이분과 나눠볼게요.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500선과 700선을 각각 내어준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강달러부터 고금리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 이탈까지 여러 요인이 있는데 대체 뭐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빠지느냐? 어느 쪽 좀 보세요?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요인이고요. 달러 강세. 그 이전에 네. 우리가 현 시점에서 네. 시장을 판단하고 액션을 취해야 될 내용이 주식을 다 팔고 네. 현금으로 가야 될지 네. 아니면 소나기이기 때문에 잠시 피해 가야 되는지를 네. 결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시장에서 선배들로부터 또는 제가 경험한 경험치를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는 위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원론서에 보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잘 어려워요. 네. 와닿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주식을 다 팔고 현금으로 기다려야 되는 장은 예를 들어서 IMF, 그다음 금융위기, 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 사태에서의 상황들 이때는 무조건 현금으로서 시장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은 2년여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2, 3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네. 체계적 위험이거든요. 네. 체계적 위험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냐? 금리입니다. 네.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할 때가 있어요. 예. IMF도 마찬가지죠. 우리 금리가 29%까지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먼저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때는 무조건 현금화해야 됩니다. 네. 이게 장마비이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불안으로 한 금리 인상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주식을 다 파는 시기에서의 체계적 위험이고요. 반면에 조금 버텨볼 만한 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비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는 9.11 네.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9.11과 팬데믹 네. 이 상황에서 어떤 흐름이었냐면 금리는 안 움직였어요. 하지만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9.11과 팬데믹 같은 경우는 국내 환율 기준으로 1,000원에서 한 1,300원까지 일시 급등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두세 달, 한두 달 내에 이 시장의 하락 이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소나기입니다. 잠시 피해가면 됩니다.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잠시 피해 있으면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하락 요인이 뭔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누구나가 다 얘기를 하죠. 달러 강세에 대한 네. 시장 압박에 의한 주식 시장 하락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근거는 이제 트럼프 관련한 내용들이 가장 우세적으로 시장에서 피력하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말씀드릴 때 주식을 다 팔고 현금으로서 시장을 기다리면서 몇 년, 1, 2년 동안의 시장을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 피해서 또는 기다려보는 형태로의 시장을 접근해보게 된다면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네. 지금 시장은 환율에 의한 시장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위험에서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두 번째죠. 그러면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네. 보는 시장입니다.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지만 결정적으로 환율에 의한 작동하는 하락 요인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네. 오늘 코스피 하락의 중심에 또 삼성전자가 있어서요.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58,000원. 네. 오늘 장중에 아까 55,000원까지 뚝 떨어져서 와 이거 오늘 숫자 4를 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딱 버티고 있긴 합니다. 지금 외국인 자금 이탈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뭔가 모멘텀이 없잖아요. 기대할 만한 요소 없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랜 기간 삼성전자를 운용도 했고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네. 관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의 특성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주가가 보통 한 30% 빠지게 되면 반등을 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40%가 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특이점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반도체 위기설이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한 리더십 부재라든가 여러 가지 네. 내용들이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외국인의 주체, 그러니까 창구를 우리가 분석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은 JP모건이 극단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뭐 1000만 주 매도 물량 중에서 거의 한 800만 주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까지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규모에 대한 창구를 우리가 비교 분석해 보게 되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극단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특정 창구, 뭐 지난달에는 또 특정 창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창구별로, 그러니까 모건스테인이든 JP모건이든 각각의 창구가 있는데 이 창구마다의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담았던 매수 가격, 평균 가격, 손절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해당 창구를 통해서 손절이 나오는 기계적 매도에 의한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되고 창구가 바뀌면서 나오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삼성전자 뭐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만 지금 매도, 특히 오늘, 어제 나오는 삼성전자의 매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이견으로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락 요인에 의한 매도 물량이 창구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면 5만, 뭐 4만 원, 뭐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나가 삼성전자의 저판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지금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 저평가는 확실하고요. 이후에 반등 시점이 도래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조금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달러 강세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전날 미국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106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06 수준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의 상황이냐면 지난 4월과 6월의 고점 라인입니다. 이 고점 라인에 다가왔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시장에서의 생리상 이전 두 번의 고점 라인에 다가왔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좀 정체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의 영역, 뭐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흔들림의 과정에서의 정체된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뭐 극단적으로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내일장 또 다른 오늘과 같은 추가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이 비교적 오늘도 원달러 시장에서의 상황은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권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정도 선에서는 지금의 하락이 일부 상쇄되는 하방 안정화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보니 그 제한된 자금이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섹터로 많이 쏠렸습니다. 최근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어요. 그건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끝물이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도 확실히 옥석을 가려야 할 때인지 좀 고민되더라고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 네, 그렇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옥석 가리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최선호, 그러니까 단기 구간 내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기보다는 임기 내내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우리가 흔히 정책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국내 대선 이후에도 정책 관련 종목들이 기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연쇄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듯이 트럼프 정책주로의 개념으로 시장을 접근해 보시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주로의 반응이 되는 업종은 우주항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우주항공 쪽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또 어떻게 보면 담아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보다 종목을 잘 골라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보세요?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내에서의 흐름이 강한 종목도 있고 오늘 조정받는 종목도 있고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최근에 강했던 뭐 항공우주라든가 또 AP위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최근 오늘 정에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새롭게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비츠로셀 같은 종목이 이 종목은 새롭게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오늘도 좀 돋보이는 흐름이네요.
어제 오늘 주가가 상승했죠. 그간은 네. 잘 안 움직였어요. 네. 어떤 테마가 만들어졌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또 그 우주항공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엘리엇 솔루션이 그 테슬라로부터 그 스페이스X에 장착되는 그 배터리를 네. 수주했다라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가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3분기 실적도 누적으로 해서 역대급 실적을 이번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돼 있지만 2차 전지의 실적치 부정지에 대한 하락 요인이 크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방산, 2차 전지 여러 개 다양한 재료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주용 배터리팩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종목의 오늘장 상승 동력에서의 흐름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주가가 장 초반 또는 오전 장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네. 다소 밀렸죠. 네. 10% 미만으로 조금 밀린 상태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흐름의 측면에서 또 오늘 오르내림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접근 평가로의 진행을 해볼 때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볼 때도 21,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테마로서의 흐름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에 대한 가능권의 가격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목표 가격은 앞에 고점 부근에서 23,000원까지도 바라볼 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손절은 19,000원 정도 최근 시작점에서의 하단입니다. 요 가격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가시면 무난한 흐름으로서의 차세대 정책주 트럼프 정책주로의 접근이 요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 매물 나올 때 후발주자 성격으로 오늘 좀 추세를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츠로셀 매수가는 21,000원부터 25,000원까지,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S 받아볼게요. HD 현대건설기계, 최근에 또 오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네. 어제까지 시세가 강했었거든요. 이 종목도 함께 잘 가다가 오늘은 좀 변동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7만 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 그때까지 가져가 볼까요?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요. 재건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이제 신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SOC 투자라든가 건설 경기나 인프라 쪽 투자를 위한 전체적인 부양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이런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 흔들림이 있지만 목표 가격 상태에서 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매수 또는 보유 전략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만 원까지 매수 또는 보유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